보통 지금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스페인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입니다. 제가 2주 만에 또 왔고요. 여기 이제 고령 양파밭이고요. 지금 세력은 좋습니다. 노지 양파에 비하면 약간 웃자람이 있어서 작년도 경우에 이렇게 웃자람이 있거나 조금 미리 성장했을 때 균핵병이라든지 무름병 증상이 조금만 비가 와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2주 뒤에 또 와서 보면 엄청나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 웃자람 증상이라든지 인맥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오복이나 칼슘제를 좀 주시는 게 훨씬 좋고 잎도 단단해지고요. 잎이 좋아야 밑에 뿌리 발근도 잘 되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는요. 잘 자라기는 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관리하는 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농장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가 관리하는 밭인데 여기가 성장이 좀 느려요. 모든 영양소나 기비 상태나 이런 것들은 유기농자재 거의 가깝게 다 쓰고 있는데 날씨가 이틀 사이에 굉장히 추워서 얘네들이 활동을 못해서 아직은 약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일 풀비가 아미노를 연면 시비로 싹 줄 거예요. 주게 되면 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 저쪽 밭이 상태가 좋고요. 제가 저번에 추울 때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물을 주는 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물을 주네요. 근데 오늘 온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까지 굉장히 추웠거든요. 농사는 경쟁이 아니에요. 얼마큼 성심성의껏 들어가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웃자람이 심해요. 또 이렇게 물을 주고 활성화시켜서 틈만 나면 요소비료 주고 틈만 나면 비료 주고 해서 빨리 클 수는 있어요. 근데 농사는 경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벌써 도복도 일어나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주생종으로 빨리 캘 것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얘도 어차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수확하는 작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도복이 왔어요. 하우스라는 문제 없는데 지금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밭인데 얘는 좀 너무 느려요. 다른 밭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느려요. 제가 앞서서 업로드했던 것처럼 토양 차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기질비료를 많이 썼고 여기는 무기질비료도 썼지만 유기질비료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된다면 이 속도가 맞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저 상태, 이 상태에 중간 상태면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상태하고 저쪽 상태하고 조금 중간 상태 조금 느려요. 한 일주일 정도 느리기 때문에 약재 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병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요. 근데 이제 좀 지나서 날씨가 월동이 다 되고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병균 관리, 해충 관리 잘 해줘야겠죠. 여기는 제가 관리는 하지 않지만 바로 옆에 지켜보는데요. 벌써 마늘종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잎끝이 이렇게 마르죠. 잎끝이 마르면 병이 아니고요. 칼슘하고 가리결핍 증상인데 지금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대룡부터 잎이 조금 더 지나치게 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요. 여기도 성장엔도 주고 여러 가지 줬는데 또 줬어요. 비료를.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들 작물 상태를 보면 뭔가를 또 줬는데 남들 밭에 비해서 내 밭이 성장이 좀 뭐하게 되면 또 요소를 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NK 성분으로 좀 가고요. 얘도 지금 마늘종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20일경 이때부터 마늘종이 올라와서 대하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뿌리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옆으로 올라오네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안차가면서 마늘굴을 좀 키워줘야 하는데 지금 좀 불안해요. 이렇게 지금 대롱 자체가 두께가 조금 얇은 편인데 비정상적이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칼슘 결핍 증상이 지나치게 보이고 잎새에 비해서 대롱 굵기가 얇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인산가리 성분을 줘야 타이밍이 하긴 한데 아직 인산가리는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NK로 가야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줘야 할 거는 주산질이나 칼슘제를 주면서 대롱이라든지 이거를 좀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건 초반에요. 월동 지나면서 뿌리를 못 내려서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나오면 뽑아내버리세요. 늘상 얘기하지만 농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예찰이 중요하고 관행해서 너무 안 된다라고 하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요소를 주고 여러 가지 약재를 주는데 저거는 월동 기간 뿌리를 못 내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 났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욕심 좀 가리지 마시고 농약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료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대신 비료를 8, 9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6대4 정도로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혼용해주면 토양도 살고요. 그 다음에 작물도 면역력도 강해지고 좋아져요. 또 약장사라 제가 개발한 약재 풀비가 아미노 한 번만 해주면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칼슘제하고 칼슘제는 제발 좀 일이 바쁘시더라도 칼슘제는 단제를 좀 해주세요. 어제도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초산칼슘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초산칼슘도 어차피 초산이라는 자체를 넣어서 작물의 흡수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산칼슘이나 질산칼슘을 넣으면 속도는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일반 칼슘제에 비해서. 그것보다는 이온칼슘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쓸 때 영양생식으로 막 할 때 칼슘 부족일 때 이럴
이럴 때는 질산칼슘을 해주고요. 얘가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구근이 좀 됐다 했을 때 이럴 때는 염화칼슘을 넣거나 아니면 초산칼슘을 좀 넣어주면 좋은데, 우리 집에 질산칼슘이 있다 하면 질산칼슘을, 우리 집에 초산칼슘이 있다 하면 초산칼슘을 지금 해주시는 게 낫고요. 염화칼슘은 조금 나중이에요. 5월달 돼서 비가 좀 온다 이럴 때는 염화칼슘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밭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조금 평수가 작은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제 3종으로 슈퍼 옥토로나 양자 흑톡세상, 그 다음에 청옥가루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해용 복합비료를 기본적으로 넣은 상태에서 월동을 지나고 성장에너지 투비로 준 거고요. 이 대롱의 굵기에 비해서 크기도 좋고요. 전에 웃자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보기를 줬는데 지금은 칼슘이요. 여러분도 스페인산 하다 보면 색이 조금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건 무조건 칼슘을 줘야 돼요. 칼슘을 주시고 성장 상태는 매우 좋고요. 대롱 굵기라든지 잎순이라든지 이것들은 딱 타이밍상으로 아주 좋아요. 여기는 이제 스페인산 마늘이고 저쪽에 이제 홍산 마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산 마늘. 여기 홍산 마늘입니다. 보면 웃자람도 거의 없어요. 굵기에 비해서 잎이 올라오는 걸 보거나 잎순의 순을 보면 타이밍도 적절하고 두께도 괜찮고요. 웃자람도 없고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종 우리가 저희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넣고 꾸준하게 관리.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내일이나 여기서 풀빅 아미노를 한번 싹 또 줄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얘네들 다 구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근제를 꼭 드시라는 거예요. 구근제와 뿌리 밝은제는 약간의 차이예요. 구근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인산가리 아미노산을 첨가한 것이 구근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뿌리 밝은제에는 일반적 인산가리 성분이나 효소 성분을 넣은 게 뿌리 밝은제이기 때문에 뿌리 밝은제나 구근제를 주시면 좋은 수확을 거두실 거니까 뿌리 밝은제나 구근제를 주세요.